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1,19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목요일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증시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목요일 국내외 급등주 사냥꾼 팀 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우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 지표와 3분기 GDP 성장률이 호조세를 이어갔고요. 또 10월 개인 소비 지출은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도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조기 긴축 가능성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리고 또 내년 물가 전망도 높게 잡으면서 역시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0.47%의 낙폭으로 2,980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주도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함께 동참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4% 하락하면서 1,01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시장 모두 매도하면서 역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밀린 가운데에서도 이번 주에 잠시 조정을 받았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의 반등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종목별 차별화를 보였는데요. 게임주 내에서는 드래곤플라이나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종목들 강세 보였고요. 또 비덴트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나 같은 NFT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메타버스나 콘텐츠주 쪽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간밤 미국에서는 로블록스가 급등을 했고요. 또 관련 이슈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반도체주들의 하락세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 넘는 낙폭을 기록했고요. 소부장주들의 조정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수 밀리면서 오늘도 1,5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2주 만에 찾아뵙죠. 지난주에 수능일 때문에 저희가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보자면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11월 12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우리가 외국인 보자면 3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1조 4천억 원 가량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관의 순매수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12월 소비 시즌 랠리에 때 맞춰서 아마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12월이 되면 우리가 또 배당주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이 배당주 관련된 걸로 우리가 메리츠 화재 등 금융주에 관심을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NFT 등 좀 한 주간 약간 조정을 받았던 게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주 초반에 좀 급등을 보였던 이 반도체 섹터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았을 때 장바구니에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이런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모르겠다면 저희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외국인이 매수 기조를 이어갔고 기관이 많이 팔았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올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금리가 인상된 만큼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반도체주들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눌림목을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업종별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은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이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이를 앞두고 좀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관전평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좀 이슈들이 좀 많아서 좀 네.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파월 의장의 이제 연임이 이제 발표가 나왔었죠. 네, 이 연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좀 볼 텐데, 일단 먼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파월 의장과 그리고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파월은 이제 다소 성향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금리 인상과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좀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이제 본인이 임기가 만약에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새로운 도전이나 이제 좀 과감한 정책은 조금 배제하는 계속 지속적인 이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계속 고려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다시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만큼 뭐 지금 봤었을 때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입장 성향 자체가 조금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좀 발표했던 이제 뭐 테이퍼링 지금 얘기랑 11월에 이제 나왔던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테이퍼링이랑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 프로세스가 조금 일단 다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에너지 가격의 이제 조정을 위해서 일단 미국에서 일단은 미 정부에서 비축유를 이제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에 따라서 일단 좀 예민한 나라들이 있죠.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오펙 플러스 이제 가입 국가들인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기존에 이제 정했던 이제 증산 계획을 좀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같은 발언에 좀 반발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미국 정부가 좀 어떻게 달랠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고 있다면 일단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오펙 플러스 국가 간과 지금 미국 간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좀 적정 가격대 이제 오일 가격이 이제 당분간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적정선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럽발 코로나19 제약 사안에 대한 이제 우려도 이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연말 시즌이고 지금 현재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제 사람들의 이제 활동량과 이런 부분들이 좀 급증하면서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좀 계속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인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중증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과거처럼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사망자 급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르켈
총리의 이제 사태 때문에 일단은 EU 내에서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좀 부재가 일단 시장에 좀 불안한 요소를 조금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휴장에 따라서 네. 일단 지표 발표들이 좀 미리 발표가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네. 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일단 미국의 이제 소비 지출 지표가 1991년 이후 지금 현재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즉 이 물가에도 지금 소비하는 이제 추세는 좀 줄지, 현재 물가 수준에서도 소비 자체가 지금 줄지 않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와 물가가 이제 좀 같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제자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말 소비 시즌을 지금 현재 구간대 좀 다소 반영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지표 모습 때문에 테이퍼링 이제 규모 증가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과 관련해서 그동안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이었다면 연임 후에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전망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나온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도 테이퍼링이나 조기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오늘 드린 여러 가지 분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해외 증시 관전평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관심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나 NFT 그리고 콘텐츠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일단 우리 팀 닥터케이가 중장기 또 단기 매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수익률 리뷰할 게 좀 많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월 28일에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명을 설명드리고 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이 종목은 보유 중입니다. 한 13.5%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IT 반도체 부문에서는 이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원익 IPS, PSK 등 이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모두 다 약간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날이 있겠습니다. 다날은 77% 수익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18일에 매도를 했는데 너무 일찍 매도를 한 게 조금 아쉽거든요. 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다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신고가를 다날이 경신했네요. 오늘 51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일찍 매도를 했다. 이 고가에 좀 팔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가 재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재진입 타이밍 한번 다시 노려보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초록뱀 미디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현재 33% 가까이 수익 중입니다. 우리가 미디어와 NFT가 결합되어서 이슈로 굉장히 상승률이 높게 나왔었는데요. 이 밖에도 미디어 컨텐츠에서는 J 컨텐트리도 11월 19일에 우리가 수익 실현 최종 매도를 만료했고요. 매도 물량은 약 73%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종목이 있는데 단기 매매 종목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 종목이라 하면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오늘도 NFT 관련으로 MP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었는데요. MP는 NFT 관련해서 11월 17일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조금 더 오르니까 이거는 스윙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11월 19일까지 약 이틀간 보유를 했고요. 한 1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 19일에 조이시트라는 종목도 오늘도 들어갔었는데요. 이 조이시트라는 종목은 오늘도 한 3% 정도 오름세가 있었지만 네. 단기적으로 한 7분 만에 6.6% 가까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 실현이 나왔고 우리가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중장기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말고도 단기 매매 종목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주 동진 세미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무려 77%의 수익률로 매도를 했지만 재진입 공략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초록뱀 미디어 30% 이상의 수익률, 이외에도 단기적인 전략들도 많이 세우고 있다는 부분 함께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히든 종목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먼저 마텔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소비 수혜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수혜를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조정분 대비 주가 자체는 좀 잘 지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51% 수익 구간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21선 지지 여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점과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저점 기준이 10월 4일 기준서부터 해서 지금 고점 11월 12일 그어주고 있는 이 자리값 상승분에 따른 지금 현재 0.236짜리 23.6%대 지금 조정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조금 더 언더로 지금 받아준다라고 하면 21.24까지는 조금 추가적인 조정은 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강하게 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연말 소비 시즌 계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앞에서 제가 시황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계속 소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좀 꾸준히 지켜보는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최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주 중에서 특히나 이제 통신 반도체 칩의 이제 좀 대장주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화요일장에 일단 좀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좀 다시 재반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제 수익 구간은 13.42%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한마디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팀닥터 K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때 이제 좀 비중 자체를 확실히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비중 자체를 좀 철저히 지키면서 공식 추천을 좀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포트폴리오의 이제 비중이 이제 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인데 일단 좀 이번 연휴를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종목 교체를 이제 좀 다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따라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식 추천주들 좀 진입할 만한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번 노란톡방 참여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히든 종목인 마텔과 브로드컴 점검을 해봤고요. 또 앞으로의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히든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며칠 동안 주정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이 끝난 건가 하면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장 후반부터 좀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펀드 조성 소식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각 개별 기업들의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기존 대장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봐야 할 종목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이 섹터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NFT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랑 다날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들이 약간 대장주로서 시선을 쫄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3%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날도 강한 이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두 종목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매 부분에서는 서울 옥션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부문에서는 덱스터와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게임주로는 우리가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전략을 이제 세워보려면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는 컴투스, 게임빌, 카카오 게임즈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오늘 크래프톤과 펄어비스는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너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대장주를 좀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메타버스와 NFT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또 반도체와 OLED 관련주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탑픽 종목을 제가 생각해둔 종목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네. 뒤에 교육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히든 종목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또 이 메타버스 테마가 최근에 하드웨어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탑픽을 반도체 그리고 OLED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또 자세한 강의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최근에 조정과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좀 동박 3대장 위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방송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도 좀 많이 올랐다가 이 속보가 이제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한 2.28%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PNT를 좀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 3대장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가능한 종목은 일단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만 해도 7%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제 접근 타이밍을 다시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서는 전해질과 또 반도체 소재를 모두 영위하고 있는 이 솔브레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약간 일단락 된다면 우리가 다시 배터리 셀 완제품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이 전해질 가격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솔브레인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뉴욕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기술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빅테크 기술주들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 좀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기술주들에 이제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은 이번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VR, AR 같은 기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지금 각 국가 간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바람 같은 게 이제 계속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기술주들의 상승을 지금 자꾸 계속 방해하는 요소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이제 풀어낸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좀 복합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망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조만간 좀 해소가 될 부분이고요. 일단 자금 역시 일단 좀 차차 회수가 될 것으로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좀 종목을 선별을 하실 때 일단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냐? 즉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R&D 그리고 이런 기술주들이 이제 많은 상황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금리 인상 이 뉘앙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여기에 따른 이자 지출 증가폭을 이제 좀 상쇄를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아직 이제 뭐 신생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한동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타격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제 의견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봤을 때 기존 좀 대형 기업들 뭐 엔비디아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상승세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 금리 인상 시기에 앞당겨서 풍기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금리 인상이
왔었을 때도 이제 충격을 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이제 진입 가능한 시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캐시카우가 작거나 이제 시작하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타격을 좀 더 적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있을지 없을지 기술주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여기까지 모두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 김지송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메타버스, 거기서도 XR 기기에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타버스, XR로 열린다. 보면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는 PC를 통해서 인터넷의 보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무조건 PC가 필수 IT 기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3차원 메타버스로 향해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아직도 PC와 스마트폰으로 메타버스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 3차원 메타버스를 이용하려면 확장현실, 이 XR 기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이 XR 기기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핫했죠. 이 로블록스와 제페토 모두 다 메타버스입니다. 우리가 이 메타, 가상이란 뜻과 유니버스, 우주를 합한 이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현실 세계와 유사한 3차원 가상세계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면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현재 메타버스 일단 시장부터 보자면요. 메타버스 시장에 초집중이 되어 있죠. 메타버스 IT 하드웨어주의 11월 달 상승률을 보자면 굉장히 높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30%가 넘었고요. LG 이노텍, 대주전자재료 등등등 우리가 시장에서 이 눈여겨봤던 이 종목들 모두 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메타버스는 실생활에 큰 변화를 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적혀 있듯이 실제 참여자가 보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 메타버스의 한계, 기존의 플랫폼과 차별성 그리고 몰입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PC와 스마트폰은 2차원적인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XR 기기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3차원으로 실제로 뭔가 영화에서 이루어졌던 이 가상현실 세계가 진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PC와 스마트폰에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의 핵심 XR 시장 한번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XR 시장에서는 3차원의 메타버스 그리고 XR 시장의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IT 업체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메타, 구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등등 애플까지 2022년부터는 플랫폼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획기적인 XR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초고성능 하드웨어 기기가 필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로벌 업체들의 이 상황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XR이 왜 중요할까?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3차원 메타버스의 핵심 필수 기기입니다.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PC랑 스마트폰을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PC와 휴대폰으로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 그 이후로 PC 사용률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우리 휴대폰 사용률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역시 XR 기기의 활용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수요가 늘어날 만큼 보급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업체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타. 지금 메타라는 게 페이스북이 이 메타버스로 향해 나가겠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나타낸 겁니다. 이름까지 바꿀 정도니까요. 자,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차기 XR 신제품 프로젝트 캠브리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검색만 해보셔도 이렇게 안경 모양으로 좀 예쁘게 된 게 있는데 아직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확대와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메타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점 효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역시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 사진도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XR 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VR 스타트업인 넥스트 VR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압도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기기가 출시된다면 메타와 쌍방으로 라이벌 형성이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하면 탄탄한 고객이 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R 기기 홀로렌즈 2를 지금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기업과 업체 쪽에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좀 쉽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일반 소비자용으로 AR 기기가 출시될 예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은 일단 홀로렌즈 2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R 기기에서 확보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도 경쟁력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IT 업체는 소니입니다. 소니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에 VR을 접목했는데요. 2022년에는 2세대의 VR 기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2D와 VR 형식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게이머들이 굉장히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보이면 이 플레이스테이션의 VR 기기 사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R을 통해서 구현될 미래는 과연 어떨까? 지금 이게 화면처럼 직접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이 VR 기기를 쓰고 XR 기기를 쓰고 같은 공간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세계스럽고 좀 신기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메타의 호리즌 워크룸 이 VR입니다. 이 화면이요. 그리고 XR 기기 착용 후에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회의가 가능하고
과연적으로 이거는 IT 기기의 생태계를 좀 뛰어넘을 아주 파격적인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테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XR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게임 부분에서 좀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무조건 이제 게임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헬스케어, 산업공학, 또 교육, 컨텐츠 등등등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우리가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20년도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기기 타입별로는 2021년에 상반기 VR 기기의 점유율은 95%였습니다. 하지만 XR 기기는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연평균 성장률은 100%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XR 기기의 투자 포인트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주식,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중요하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VR과 AR 통합을 위한 반도체, 이 성능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반도체와 저장 용량 확대에 관한 이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OLED 등 차세대 고화질 디스플레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차원 메타버스에서 좀 고화질이 아니라 성능이 좀 떨어지고 저화질이면 이용하기도 싫고 그럴 거면 그냥 화상 전화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니까 여기도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VR 사용자의 표정과 신체 움직임 이거를 굉장히 좀 세밀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3D 센싱 모듈과 카메라 탑재가 증가하겠죠.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 국내 관련주는 반도체와 OLED 등 하드웨어 부품과 소재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주에서는 심텍, 대덕전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심텍은 지금도 최근 너무 많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요. 일단 조금 더 지켜는 보시되 매수 타이밍은 천천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서울 바이오시스가 있겠고요. 땡땡땡땡. 궁금하시다면 제가 노란톡에서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PPT에서도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카메라와 3D 센싱 부분에서 뉴프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또 히든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관련주들보다 제가 더 눈여겨보고 있는 유망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 첫 번째는 6글자입니다. 이 6글자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겠죠. 디스플레이 소재와 FPCB 소재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DDR5 관련주의 수혜주입니다. 이 종목은 저도 참 좋게 보고 있고 자, 두 번째, 이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거는 3글자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자율주행 필수 부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도 제가 히든 종목을 한 4개 정도 들고 온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제가 종목명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안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종목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XR 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정말 궁금한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PPT에서도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됐지만 그래도 또 따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히든 종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종목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투자 발표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요, 전공정 정비를 이미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고요. 또 삼성전자 이외에도 굉장한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또 램리서치, 메슨테크, 히타치 등 주요 고객사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2021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또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초저평가된 기업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네. PER도 약간 9배 정도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지만요. 우리가 히든 종목에 대한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서도 리뷰를 많이 얘기를 해드렸지만요. 실제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중장기 투자를 해보시고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서 이거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한 일주일에 2개, 3개 정도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랑톡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을 공개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미국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제2파운드리 공장을 테일러시에 건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투자 관련 수혜주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고 또 저평가 매력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어서 뉴욕 증시 히든 종목도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관심 종목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을 좀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장치들, 그렇죠? 휴대폰, 뭐 태블릿 PC, 그리고 콘솔, 요즘은 이제 뭐 VR, AR 기기까지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뭐 대화형 실시간 이제 뭐 2D나 지금 3D 콘텐츠를 이제 뭐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게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뭐 캐릭터라든지 이 안에 그 게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만든다, 구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좀 만들었던 거 같은 경우는 이 기반으로 만든 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포켓몬고, 그렇죠? 항상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좀 돌풍을 일으켰었고 네. 마피아 게임으로 좀 유명했던 어몽어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쪽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단 뭐 최근에 뭐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이게 이제 AR, VR을 이제 뜻하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까지 이제 좀 구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좀 수혜를 강하게 이제 받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식적인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이제 좀 함께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일단 좀 단기적으로 차트를 일단 살짝 보신다라고 하면 네,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그렇죠? 10월 초부터 해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11월,
18일까지 상승분에 따른 지금 현재 최근에 단기간에 눌림 조정이 살짝 있었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금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재차 일단은 진입 시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전고 돌파라든지 중심값을 지켜주는 자리 이 두 가지 구간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0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자세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히든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은 공개하진 않고요.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일단 양자 암호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이제 통신 링크들을 일단 뭐 현재와 이제 미래에 이제 공격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주는 이제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일단 이 자사의 제품인 퀀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떤 기기라도 이제 코드 200줄 미만의 이제 경량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서 다른 기기들과 이제 좀 손을 잡고 이 암호키를 이제 좀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어렵잖아요. 네. 지금 일단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일단 최근에 기존 노란톡방에서 이제 계셨던 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했던 자리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가 이제 마침 이제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보안 관련돼서 이제 좀 소통할 자리를 좀 만들 예정인데 노란톡방 이제 참여 안내 받으시고 지금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따로 공지해서 같이 라이브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종목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공개 종목은 메타버스 수혜주 유니티 소프트웨어였고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NFT 시장이 커지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보안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노란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든 종목도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내일 시장 전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일단 내일 시장 보자면요. 미증시 휴장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우리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이 소비 시즌, 이 스코어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건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 스코어 기록에 따라서 소비주 그리고 이 산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어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주 1회 정도 시장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지만요. 장중에도 데일리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고 방금 전에 제가 히든 종목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단기 매매 종목도 나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한 3명 정도 받아서 여러분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또 많은 도움이 받고 싶다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실적들이 나올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해보자라는 그러한 전략 함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석과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자세한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많은 내용들을 전해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